이 책에서 보면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투썸 플레이스 같은 대형 커피점이 제일 많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임차 비용을 빼고 2억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예를 들면 베스킨 라빈슨 같은 경우는 임차 비용을 빼고 1억 5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임차 비용을 빼고 1억 8천. GS25 편의점 같은 경우는 임차 비용을 빼고 2,200만 원. 그래서 편의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편의점 하시는 분들 몇 분 아는데요. 편의점은 절대로 하나만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여러 개의 편의점을 이렇게 한 가족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매출이 적어서 맞아. 깜짝 놀랐어요. 네. 편의점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편의점 내가 가기만 하자. 진짜 입지가 좋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종목. 일매출이 300만 원이 되면 편의점이 상위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00만 원이 되면 한 달에 약 1억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한 10% 정도 이익을 본다고 가정하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죠. 근데 편의점은 24시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치에 비춰서 책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편의점은 그냥 내 인건비를 제외하고 먹고 살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은 돈이 나온다. 이 정도가 답인 것 같고요. 편의점도 또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못하면 매출이 반으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를 못 파는 편의점은 거의 대부분 다 망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이렇게 거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50m. 제가 알기로는. 근데 50m 안쪽이라 하더라도 높은 빌딩이 들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조건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요즘 많이 생겼죠. 특정 상호를 얘기해도 되죠. 메가 커피인가요? 이런 저가 커피. 백도 그렇잖아요. 백다방도 마찬가지죠. 저가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또 자신의 상가에 저가 커피 전문점을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들 점포를 보셨듯이 일매출 100만 원이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저가 커피 전문점이다. 일매출 70만 원이면 월 매출은 2천만 원 정도 수준 정도 된다. 이 정도 매출이라면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재료 값도 있고 전기 값도 있고 커피 전문점은 의외로 수도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치, 물로 하는 데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든다. 요새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직장 때려치고 커피집이나 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 그러죠. 200만 원 본다 그러다가 이러면 200만 원 벌기가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베스킨라빈스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근데 베스킨라빈스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어떤 때 적었냐면 이게 푸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사 먹자는 걸로 그냥 바꿨지. 그 다음에 최근에는 푸는 게 힘들어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대요. 여기 다 나간다. 그린티가 그렇게 힘들대요.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나와야 된다 그래요. 빵을 구워야 되니까. 근데 베스킨라빈스는 11시쯤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안 사 먹어서? 아침에 안 사 먹으니까 근무 시간은 짧은데 파리바게뜨는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진이 괜찮고 베스킨라빈스는 마진은 좀 덜한데 이 원재료가 이 얼음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상할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그건 괜찮지. 근데 그만큼 여기가 마진이 적은 거예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빵을 구워야 되기 때문에 여긴 그만큼 마진이 높은 거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가 투자와 전혀 상관없이 삶의 큰 깨달음을 사실 좀 주긴 했어요. 책에서. 맞아요. 되게 나는 나름 편하게 아무나 돈 장사하는 거 벌고 아니구나. 나름 편하게 돈 벌고 있는 거였어.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다는 유튜브들도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동기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GS25 천호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상호명을 다 직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천호동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 얘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하루 500만 원에 좀 못 미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편의점이 500만 원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점이 300만 원 매출이 나면 상위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수준인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텐데 수도권에서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지어진 스타벅스 매장이 매출이 보통 이 정도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차량이 스스로 드나들고 1층과 2층 매장 모두 손님이 가득 앉아 있고 넓은 주차장에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커피 전문점의 매출과 이 모텔 바로 뒤에 있는 GS25 천호점의 매출이 맞먹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홍대에서 GS25를 하시거든요. 돈 엄청 버시더라고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거기.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생만 4명 씁니다. 동시간에. 아, 대박 크다. 진짜. 네, 돈 엄청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가 아주 극소수예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이 편의점이 몇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몇만 개인데 그런 편의점을 보고 창업을 하는 것은 정말 신기루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서 편의점이 하도 많이 이제 모든 상권마다 다 편의점이 소개가 맞아. 되잖아요. 근데 재작년부터인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살짝 이제 그 막 조그만한 개인 가게, 예쁜 식당, 예쁜 카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생기기 시작한 게 편의점이에요. 그 동네 여기에 이게 생길만 한 곳이 아닌데 싶은데 부동산이 없어지고 편의점이 생기고 뭐가 슈퍼가 없어지고 편의점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편의점이 GS, CU 다 왔어요? 네, 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 거 없이 막 중간중간 몇백 미터 차이 안 나는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여기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입지인가 보다. 주동선이 그치. 여긴가 보다. 이걸 막 그치.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나는 우리 동네 주동선이 거기인지 전혀 잘 모르겠네. 그 편의점 다 장사해요, 지금도? 네, 다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야지. 심지어 부동산이 없어지고 생긴 그곳은 되게 조그만 데인데도 되게 사람들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은 약간 핫플이고 저희 단지 진짜 앞에는 뭐 사람들 계속 밖에 나서 뭐 맥주 마시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편의점이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잘 되는 편의점은 하나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GS25가. 이제 거기 아들내미하고 같이 뭘 매일 사러 가면서 사장님하고 친해졌는데 그 사장님이 오너가 아니시고 오너는 서울 분인데 서울에서 편의점을 4개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제주도에도 또 있는 거야. 뭐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의점에서 잘 되는 사람의 비율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의 비율 이런 비율로 따진다면 편의점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구나. 자, 그 다음 이 책에 연신내 사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옛날에 연신내에 살았었는데요. 연신내역 앞에 내리면 파리바게트 연신내점이 있습니다. 이 파리바게트 연신내점과 베스킨라빈스 연신내점이 우리나라에서 일매출 1위래요. 거기가 하루에 매출이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거기가 매출이 1위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 때도 보면 지금은 연신내에 안 살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면서 보면 항상 거기에 사람이 많아. 왜? 모르겠어. 거기 뭐 매장 특화된 그러니까 무슨 집에 메뉴가 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사가고 뭐 이러는 그런 그게 거죠. 제 느낌, 이거는 또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연신내 그쪽 방향으로 음. 이렇게 이 별로 없어요? 부유 단지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고만고만한 빌라들이 쫙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없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쪽에. 약간 물 탔어.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파리바게뜨 되게 비싸요. 네? 파리바게뜨 되게 비싸. 아이고, 그게 엄청 장사 잘 돼요. SK텔레콤 할인 안 되면 너무 비싸. 옛날에 제가 살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케이크 갖다 놨잖아요. 거의 산더미처럼 싸놓고 팔았어요. 하여튼 거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저자는 아파트에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가 시장도 양극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똘똘한 한 채는 더 이상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게 됐다. 이런 문구로 사실은 이 책에 이제 결론을 짓는데요. 결국 이제 상가도 투자의 대상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월세 수익형 부동산의 대상이긴 하지만 얘도 양극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양극화에 덫에 걸리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책의 저자의 취지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래서 실제로 이게 테이블도 다 치웠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3인이라 괜찮은가? 우리는 업무상으로. 저는 이 책이 왜 하필 이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러네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좀 좋진 않았네. 시기적으로 책 참 좋아. 이런 내용은 안 담고 있을 거야. 아무 책도. 근데 왜 하필 이쯤에 나와서. 그러네요. 그게 좀 되게 오래 준비하셨는데. 맞아요. 실제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도 약간 잘 될 때 나오는 거랑 힘들 때 맞아. 나온 게 다를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제 조그만한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읽어보라고 식당을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지를 잘 보고 가신 거 아니에요? 꼭 보셨냐고.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 동네 주동선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적극 권장했어요. 꼭 읽어보시라고. 네. 저희가 상가에 관련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았는데 상가 관련해서 나름 또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이 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상가도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 책 평가,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에 정량적인 평가로 나누는데요. 정량적 평가, 최책임이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종합서평입니다. 저는 지식 확장 도서. 네. 그냥 물론 이게 하실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기상 참 추천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책을 너무 감성적으로 읽어요. 경제책을. 마음은 따뜻하게 버린 냉철하게. 그래서 전 지식 확장 도서 되게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재미는 적당히 책을 중간에 멈추지 않을 정도로 네, 적정했고 유용성은 전 되게 유용했어요. 유용하기는 유용했어요. 네, 정보의 질이며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알게 돼서 유용했고 난이도도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 상호명만 알고 계셔도 그렇지. 충분히 이해할 이해할 수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지휘사 정성적 평가 해주세요. 네, 정성적 평가 중 이제 책 완독 시간은 책이 조금 두꺼운 편이거든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인에게 정말 적극 추천을 했고, 상가 내지는 실제 자영업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보면 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다른 영업점들은 어떤지에 그렇지. 대한 관심이 맞아. 이제 확 또 늘어날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하겠다라고요. 그리고 책값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는 아깝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굉장히 현실을 깨닫게 맞아. 해주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현재에 충실한 책입니다. 맞아, 네. 맞아. 그리고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에 대한 약간 부정적 시각을 함께 함께 시작하면서 맞아, 네. 맞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은 46페이지부터 먼저 보시고 이 책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원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정말 쇼킹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상가 투자에 관심이 없더라도 미래에 은퇴 준비를 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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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